아직까지도 우리나라에서 사망 원인 중에 암이 1위를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제 주변에서도 암에 걸렸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암이 걸리기 전에 미리 예방하는 방법 중에서도 음식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데 항암에 좋은 식품들은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요? 보통 암을 치료하는 데에는 수술을 하거나 방사선요법 등이 있는데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은 수술요법입니다. 하지만 이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식이요법입니다. 항암 치료를 하다 보면 경제적으로나 체력적으로 삶의 질이 많이 떨어지게 되는데 식이요법만 잘해도 삶의 질이 상승되고 암 치료에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암으로 사망하는 사람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암이 발생하는 원인이 정확하게 확인되지 않아 치료에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사망률 또한 굉장히 높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암 발생을 억제하고 사멸시키는 여러 가지 음식들에 관심을 갖지 않을 수밖에 없죠. 하지만 꼭 알아야 할 중요한 것은 그 음식 한 가지만 드신다고 해서 질병의 진행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를 해야 하고 정상 세포를 만드는 필수 아미노산이 풍부한 양질의 단백질을 꼭 드셔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검증된 식품, 나에게 맞는 식품인지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체내에 발생한 암을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강력한 항산화 성분들을 갖고 있는 항암 음식을 소개하고 그 음식들을 어떻게 드셔야 효과가 배가 되는지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암에 좋은 음식 중에 첫 번째는 바로 토마토인데요. 토마토가 건강식품이라는 것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그 효과의 차이는 엄청납니다. 유럽에는 토마토에 관한 유명한 속담이 있는데요. 토마토가 빨갛게 익으면 의사 얼굴이 파랗게 된다 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토마토가 건강에 좋아 의사들의 생계를 위협할 정도라는 것이겠죠. 토마토를 빨갛게 만드는 항산화 물질인 라이코펜은 체내에 쌓인 활성산소를 배출하여 세포의 젊음을 유지하고 돌연변이 세포의 발생을 억제합니다. 미국 하버드대 연구팀이 40세 이상 미국인 48,000명을 5년간 조사한 결과 토마토 요리를 일주일에 10회 이상 먹은 사람은 2회 이하로 먹은 사람에 비해 전립선암에 걸릴 위험이 무려 45%나 낮은 것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토마토의 라이코펜 성분을 많이 섭취하면 심장마비 발생 위험 또한 절반으로 줄어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 밖에도 토마토는 혈전 생성을 막아 혈관의 기능을 정상으로 되돌리고 뇌졸중과 심근경색 등 심혈관 질환 예방에도 탁월합니다. 이러한 토마토를 드실 때는 날것이나 갈아서 마시는 것보다는 파스타나 볶음 요리 등에 넣어 먹게 되면 그 효과가 더욱 좋아집니다. 토마토를 요리할 때에 열을 가하게 되면 라이코펜 함량이 늘어나고 체내 흡수율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는 달걀이 있는데요. 달걀은 다양한 영양소가 들어있는 완전체에 가까운 식품으로 널리 알려진 단백질 외에도 신진대사 및 신경기능 등을 지원하는 필수 영양소인 콜린이 들어있는데 이것은 특히 노른자에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아직은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긴 하지만 콜린이 DNA를 건강하게 함으로써 암 위험을 낮춘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 콜린 성분은 두뇌 발달에도 큰 도움이 되며 치매 및 유방암을 예방하는 데 굉장한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달걀을 채소와 함께 먹게 되면 카로티노이드의 체내 흡수율을 5배 이상 높일 수 있기 때문에 달걀을 드실 때는 노란색과 주황색 채소를 함께 드시는 것이 매우 좋습니다. 여기서 카로티노이드란 광합성과 관련된 일종의 색소인데요. 그 종류도 많고 효과 또한 다양하지만 일반적으로 우리 몸에서 면역 반응을 높여주거나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 개선, 항산화 작용 등을 해주는 것 외에도 다양한 작용으로 건강을 돕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달걀의 경우에는 좀 전에 알려드렸던 토마토와 함께 조리해서 먹게 되면 토마토의 라이코펜 흡수율을 높여주기 때문에 같이 드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항암에 좋은 다른 음식으로는 생강이 있습니다. 인도의 의학 서적인 아유르베다에 따르면 생강이야말로 신이 내린 치료제다
라고 적혀 있을 정도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중국의 성인 중에 하나인 공자는 몸을 따뜻하게 하기 위해 매 끼니마다 생강을 챙겨 먹었다고 할 정도죠. 생강에 들어있는 매운맛을 내는 진저롤과 쇼과을 성분은 면역력을 높여주며 항염증, 항산화 효능이 뛰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장염을 유발하는 비브리오균을 살균하여 생선회나 다른 날 것을 먹을 때 같이 먹으면 식중독이나 기생충 감염을 예방할 수 있기도 하죠. 미국의 미시건 대학교 연구팀에 따르면 4주 동안 매일 생강을 섭취한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장내 염증이 현저하게 줄었다는 연구 결과도 발표를 했습니다. 이 연구팀이 밝혀낸 사실에 따르면 생강을 자주 섭취하는 인도와 중국, 일본의 경우 대장암 발병률이 다른 나라에 비해 매우 낮다고 합니다. 생강은 매운맛이 강하기 때문에 날 것으로 드시는 것보다는 차로 끓여 마시는 것이 좋은데요. 물 2리터 정도에 생강 50g을 넣고 중간 불로 약 1시간 정도 우려서 따뜻하게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으로 항암에 좋은 음식은 마늘입니다. 마늘은 미국 타임지가 선정한 세계 10대 슈퍼푸드로 강력한 항암 효과를 지녔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강력한 항산화제로 알려진 페니실린보다도 무려 살균력이 100배 이상으로 대장균과 곰팡이균, 이질균과 같은 다양한 유해균을 없애고 세균의 성장을 억제하여 암 예방에 도움을 준다고도 합니다. 이탈리아 연구팀에 따르면 암세포를 갖고 있는 동물에게 마늘 추출물을 투여한 결과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고 예방하는 효과를 보였다고 하죠. 마늘을 지속적으로 섭취할 경우에는 25% 이상의 암 억제 효능을 보였고 여러 종류의 암 발병률 또한 낮아진다고 말했습니다. 일반적으로 마늘을 드실 때는 고기를 구워 먹을 때 같이 구워 먹는 경우가 많은데요. 마늘을 굽게 되면 그 효능이 현저하게 떨어지기 때문에 마늘을 굽지 마시고 마늘에 알리신 성분을 온전히 흡수하고 싶다면 하루에 생마늘 2쪽 정도를 으깨서 드시거나 꿀에 절여서 드시면 더욱 좋습니다. 으깨서 드시는 것이 어렵다면 마늘장아찌로 만들어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항암에 좋은 음식 5번째는 양배추입니다. 양배추는 약간 의외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는데요. 양배추는 암 예방에 탁월한 효능을 나타내는 베타카로틴과 설포라판을 만들어 암을 예방하는 데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됩니다. 베로카로틴은 항산화 물질로 혈관의 노화를 막아 동맥경화나 심장질환 발병률을 낮춰줍니다. 혈전 억제 성분인 설포라판과 폴리페놀이 풍부하여 피를 맑게 해주기 때문에 혈관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양배추의 경우 생으로 먹게 되면 영양소가 흡수되는 것보다 배출이 더 많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양배추는 삶는 것이 더 좋은데요. 그렇지만 장시간 열을 가하면 영양소가 파괴되기 때문에 살짝 데쳐 먹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시금치인데요. 시금치는 채소 중 비타민 A 함량이 가장 많고 비타민 C를 비롯해 칼슘, 철분이 풍부합니다. 특히 시금치에는 베타카로틴이 당근보다 많고 카로티노이드가 들어있어 활성산소와 암세포 성장을 억제하는 효능을 지니고 있습니다. 시금치는 오래 삶거나 끓일 경우 베타카로틴, 비타민C, 엽산, 루테인과 같은 영양소가 쉽게 파괴되기 때문에 가급적 샐러드나 나물로 무쳐 먹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참기름, 참깨와 함께 먹으면 시금치의 부족한 지방과 단백질을 채울 수 있습니다. 다만 신장결석이나 요로결석 같은 결석 환자분들은 시금치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시금치에는 옥살산이 많이 함유되어 칼슘과 결정을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암에 좋은 음식과 그에 맞는 섭취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암은 발열성 질환이기 때문에 에너지 소모가 많아 잘 드셔야 잘 견딜 수가 있습니다. 단백질을 섭취하게 되면 암세포를 자라게 한다는 생각이 있어 육류 및 단백질 섭취를 기피하기도 하는데요. 어느 정도의 단백질을 섭취하여 체력을 유지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셔야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먹는 것으로 항암의 효과를 도움받을 수 있으나 절대적인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생활 속에서 스트레스를 없애고 자신에게 맞는 가장 편한 상태를 만드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특정 음식이 좋다고 해서 그것만을 계속 먹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음식을 골고루 섭취하여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하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의 관심은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의 소중한 분들께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황금빛으로 빛나기를 언제나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